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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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쇼 겨울 개편으로 원래 이제 1부가 뉴스 까기, 2부가 전화 개그 이렇게 쉴 틈 없이 90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개편을 해서 이제 요일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일별로 진행을 할 예정에서 그래서 매주 월수금은 전화 개그, 매주 화목토는 뉴스 까기, 일요일은 현피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코 홈페이지 방송공지 게시판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공지 게시판에 또 그 개편 공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뉴코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링크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개편으로 첫날 뉴스 까기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딱 고정으로 진행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뉴스 또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날씨 예보인데요. 기상청에서 12월 21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수도권에 최대 10cm의 눈폭탄이 예보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에도 내리고 경기 북부에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출퇴근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100% 비대면으로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21일 내일 수요일은 아침 7시부터 경부선, 경전선 예매가 들어가고요. 목요일인 12월 22일 호남선과 전라선 예매가 들어갑니다. STX는 따로 또 참고를 하셔서 포털에서 그 설 기차표 예매로 검색하시면은 자세하게 뜨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조특위위원들이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봤었는데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는 공개했다가 나중에 비공개 그 간담회로 전환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국민의힘 쪽에서 올해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했었는데 먼 바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일정은 이제 야 3당에서 이미 정해놓은 상태인데 또 무슨 고춧가루를 뿌릴지 걱정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에서 당대표 당원 투표 100% 선출 결선 투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오늘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통과시켰고 뭐 일사천리입니다. 이게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인지 거의 뭐 만장일치로 그냥 뭐 비윤 쪽에서도 반대하는데도 그냥 그래서 뭐 이번 주 안에 완전히 뭐 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공천할 때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여론조사 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당원 개정안 의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이제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서.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로 선정을 할 때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빼버리는 겁니다. 국민 경선이 아니죠. 사실상 그냥 자기 지지자들 후보자를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민 경선이란 말을 국민의힘에서는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뭐 100% 당원 선거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산당하고 구분이 안 가요.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총선 경선 때도 이제 어디를 지지하느냐, 어느 지지자냐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한정해서 그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인데 그걸 이제 거의 이제 독재 정당이 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갈수록 민주당에겐 불리한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승민이나 뭐 하태경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쪽 라인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안철수도 반발하다가 뭐 그래도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방향을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이럴수록 민주당에겐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뭐 국민의힘이 스스로 망친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반사이득으로 민주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잘할 건 잘해야 됩니다. 투장을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타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거기 패널분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안다. 왜 니들이 무슨 민생을 챙기고 무슨 그런 것들을 니들이 왜 챙기느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전대룰 변경 당 흑역사로 남을 것 역풍 예고. 예전에 박근혜 때도 그랬었고 박근혜 때 그래서 가지고 뭐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결국 당이 깨지고 뭐 탄핵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박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0.7 몇 %로 겨우 당선이 됐으면 국민이나 야당 눈치 보고 좀 눈치껏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선된 지 7개월째 됐는데 여야 영수회담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YTN 윤석열 대통령 리허설 돌발 영상의 사내 징계 추진. 뭐 MBC 예전에 저기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떠나 이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무조건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들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은 무조건 찍어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단이 날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그랬었고 이명박도 광우병 그 보도했다고 MBC PD 수첩부터 MBC에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진짜 그 역풍이 있었거든요. 이명박도 결국은 박근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런 언론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자기들이 리얼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리허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나 이런 그 케이블에서 보도 채널에서 중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음향은 괜찮은지 이런 사전의 리허설 테스트는 다 해요 원래.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것만 하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사람의 내용이 실제 방송에 나갔을 때랑 거의 일치를 한단 말이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을 때 사전에 뭐 질문할지,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 이거 제비뽑기했다고 폭로가 나가지고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따고 다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근데 오히려 방귀 놈이 성낸다고 MBC 그때 바이든 사태 때하고 똑같이 YTN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온갖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하니까 뭐 YTN 민영화 지금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TN 쪽에서 징계할 사유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리허설을 YTN에서 보도한 게 아니거든요. 돌발 영상이라는 약간 좀 패러디 성향의 풍자 성향의 그런 그 팀에서 만든 건데 아니 당연히 아니 내용이 다르네? 아니 처음에는 그냥 리허설만 한다고 했더니 질문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해 버리네? 이거 짜고 치고 고스톱 아니야? 분명히 그 돌발 영상은 그거를 쓸 수 있는 거죠. 보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라가 아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길고 깊은 겨울 시작 팬카페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다른 방송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진보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떨어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말아먹고 있는데 스스로 이게 말아쳐먹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 투쟁 싸워야 될 사람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주제를 알아야 된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냐? 탄압받고 있지 않냐? 그 탄압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왜 세종대왕인 양 민생 챙기고 무슨 뭐 예산 본인이 뭔데? 민주당이 뭔데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뭐 독도의 그 집새끼가 지금 뭐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 타고 온. 마찬가지 입장인 거예요. 아니 독도의 주인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키는 그 경찰들이나 사람인데 아니 집주들이 와가지고 설치고 그 주인인 양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거의 170석 넘는 무소속까지 합쳐가지고는 180석 가까운 의석인데 아니 왜 국민의힘에게 쫄아 있는 겁니까? 과반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왜 끌려가냐는 말이에요. 아니 니들이 여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니들이 왜 예산을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하냐. 준예산으로 가든 뭘로 가든 그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준예산 통과되면 내년 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왜 그걸 이재명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누가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도 그게 옳은 길이라고 개 같은 소리입니다. 야당은 비판하는 역할입니다. 까는 역할이에요.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잘해도 까요. 못하면 더 까요. 그게 야당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야 정말 이게 짐승처럼 잘하는 게 잘해도 까. 깔 걸 만들어서 까. 사실이든 아니든. 근데 못하면 더 까. 몇 배로 까. 그게 국민의힘의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 거예요.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알아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개, 새우, 젖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종대왕 행세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들이 여당도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정권 잡은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왜구. 지금 왜구와 손잡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친일파들을 칼을 들어 쳐내야 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자기가 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잘하던가 여당일 때는 이낙연계 개판 치면서 민주당을 말아먹어 놓고는 180석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거기에 180석 가까운데 저기 뭐 이상한
예? 시대전환의 조정훈이나 그다음에 뭐 양양자나 이런 사람 끼워놓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누구겠냐고. 이재명이겠어요? 어? 누가 그 사람들 공천할 때 껴놨겠냐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아, 민주당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나 끼워놔야 되겠구나. 그 끼워놓은 애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예? 안타깝다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정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혈압으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살 길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길은 예전에 황교안이 밖에서 투쟁한다고 삭발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삭발을 왜 해요? 에? 촛불 집회를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일단은 뭐 다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범시민연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미 촛불 행동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그 시민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민단체 연대가 또 모였단 말이에요. 모임이. 전반적으로 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해놓고 민주당이 한 축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키우고, 촛불 집회도 이제 날씨가 풀리게 되면 매일 집회로,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직과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자 그러면 그 범시민연대 쪽에 엄청난 후원이 들어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면 지금 주말만 하고 있는 이 촛불 집회를 촛불행동이나 여러 그 다 참여를 해가지고 매일 집회로 키우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대형 집회, 이제 지방에서도 하지만 메인으로 해야 돼요. 촛불을 더 키워서 100만, 200만 키우면 됩니다. 이미 박근혜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 대응,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 언론이 기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을 시민연대를 참여하고 주축이 돼서 촛불 집회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언론에서 가짜뉴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팩트체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싸워주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계속 하면 됩니다. 예. 이태원 참사 국조도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안도 계속 협상해서 하면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 안에서 할 거 하고, 주말마다 또 밖에서 투쟁할 거 투쟁을 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무슨 수박이네, 예? 그거 언제까지 논쟁을 할 겁니까? 걔네들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존재를 그냥 걔네들은 있고 나중에 총선 때 아구빵을 날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연대, 범연대를 만들어서 세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지금 옳은말 바른말 그거 해봐야 자기 지지자들이나 좋아하지 다른 중도적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범시민연대. 자, 범시민연대 하면 참여할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축, 사회적인 약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 전장현이나 이런 장애인 단체, 소외받고 지원 못 받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 장애인분들을 포함한 또 사회적인 약자분들, 노인분들, 지금 지원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연대가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참사나, 그다음 두 번째는 노조,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자들 지금 엄청나게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그룹,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진보적이거나 지금 다 뭐 지원금 깎이고 막 블랙리스트에 압박받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지금 MBC, TBS, YTN 등 진보적인, 좀 윤석열을 좀 비판하는 더 탐사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단체. 예. 이런 단체들이, 그 다음에 지금 종교, 지금 뭐 천공 스승을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 그 다음에 뭐 전광훈, 지금 기존의 뭐 카톨릭, 뭐 불교, 뭐 정상적인 기독교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이런 5개의 단체 그룹만 참여를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100만, 200만? 이런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안정적인 또 자금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규합을 해서, 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일단은 뭐 탄핵이다, 퇴진이다, 다 떠나서 일단 더 이상의 나라를 망치는 일을 못하게 막아야죠.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감성이나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예, 좀 냉정하게, 예, 야당답게, 예,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40%에 좋아한다? 취임 초에 그렇게 낮은 대통령이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7개월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70%를 넘었습니다. 박근혜나 다른 대통령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노동자 탄압하고 막 사회적인 약자 탄압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 막말 다 하고 그 수구 세력 다 끌어모은 게 40%예요. 지금 좋아할 게 아니야. 좋다고 지금 크리스마스 뭐 저기 뭐야 트리 점등하고 술잔 사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떡 돌리고 어린이들한테 쿠키 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대위기 상황이야. 윤석열 정부는. 나는 그 지지율로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놈 졸라 귀엽지 않아요? 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40%를 넘어갔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인병을. 이 독도의 뭐 집쥐야? 아니 독도의 집쥐도 아니고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70%가 넘었고 다른 대통령은 훨씬 더 높았는데 지금 이게 문제인가요? 집권 7개월이 안 됐는데 바닥을 쳤다는 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IMF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지금 이 경제에 대한 예상을 암울하게 어둡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어요. 연병할 것들이. 25년 만에 지금 무역 적자가 몇 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고물가에 대출 이자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게 된 거예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웃고 자빠졌어요. 지금 술잔 사가지고 거기다 술 퍼마시게 생겼어요? 좋은 일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윤여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 이 정치 바닥에서 몇 안 되는 무슨 뭐 정치 그런 그 지형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40% 넘었다고 그냥 저 살 아주 그냥 술잔으로 그냥 아이고야. 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석열 국정과제 점검회의 질문 리허설 논란에 세상 천지에 본 적 없어 사전 각본 의심. 짜고 치는 고소민 그거 보면 몰라요? 누가 질문할지 어떤 내용 질문할지 심지어 대통령 대신한 대타가 답변하는 게 비슷해. 심지어 아니 제가 지방에 자주 이제 발령받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뭐 지방을 많이 똑같아. 질문을 한 사람 어떤 질문할지 뭘 더 얘기를 하니? 뭘 더? 자, 한심합니다.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서 미리 다 뽑기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기자가 질문할지 그거 폭로해가지고 거기 아마 기자분 중에 한 분이 그 트위터인가 어디 SNS에 폭로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박근혜 곱하기 이명박, 박근혜 더하기 이명박이 아니에요. 박근혜 곱하기 이명박. 여러분 정말 놀랬습니다. 저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올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죠?
역시 빌런은 항상 시리즈물이 계속되는 한 계속됩니다. 국민의힘 빌런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명박입니다. 최강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꼼꼼하다. 이거는 이명박 더하기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곱하기 박근혜. 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있는 한 이 절대 빌런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저기 마블 시리즈나 아니면 저기 그 어디야? 마블의 그 경쟁 상대. 그런데 보면은 계속 새로운 빌런이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 보면은 계속 새로운 빌런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말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빌런은 계속된다. 자, 민주당 복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 출마 가능성에 누가 장담하나 동갑 바이든보다 건강해. 정말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멘탈도 그렇고. 야, 이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비서실장을 하고 감옥까지 가는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무죄 받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많은 정치 역정의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지원의 과거 배신,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혼란, 카오스 상태에서 많은 정권에서 살아남았던 박지원의 경험이 꼭 필요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기면 또 나가는 거지만 거기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 또 나가는 것보다는 이 이재명 대표의 책사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킹메이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 적기지 반격 채택의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지금 이 평화헌법, 일본의 평화헌법, 아베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그걸 개정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반대의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나라. 지금 일본의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라 임시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이제 조직이죠, 자위대가.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 내부 규정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겠지만 미국이 바라는 거는 일본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해 주길 바래요. 국방비를 그럼 자기들은 이득이니까, 개이득이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미국이 지금 조 단위로 무기나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쏟아졌는데 무슨 미국이 이득이냐. 지금 러시아가 수출하던 에너지, 가스하고 이 석유 대신에 미국의 세일가스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 가스나 이런 것들을 그 통로를 통해서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통해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싸게 가져가죠, 저렴하게. 배송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EU가 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송유관이나 가스관으로 쉽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값이 올라가겠죠. 그 사이를 틈타서 미국이 지금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판매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왜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의 확전은 저지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나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뒤에서 용병이나 지원을 해줬느냐. 엄청난 배가 남는 장사기 때문이죠.
배가 남는 장사란 그 덕분에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고 하잖아요.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프간에 엄청난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아프간에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 아프간 정부가 부패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손해를 받느냐? 안 받죠. 예. 예전에 부시가 그 9.11 테러에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사실은 부시가 사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테러였으면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했으면 부시가 물러나갈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테러와의 전쟁, 알카에다와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그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아프간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몫을 한 거예요. 그냥 미국이 공짜로 이득 없는 아프간에다가 돈을 때려박은 게 아니라 빈라덴 알카에다와의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지 역할도 하고. 아무튼,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한 미국인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동북아시아에도 자기 돈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풀 갈때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 막강한 국방비, 뭐 100조 원까지도 지금 국방비로 이상을 쓰겠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일본이 최근에 선제 타격, 우리나라 윤석열이 말했던 선제 타격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건데 이제는 북한에서 일본을 공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북한도 우리 땅이고 북한에 있는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조사하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뭔가 전쟁을 할 거나 이렇게 타격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일본에서 상의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 자, 그래서 일본의 적기지 반격 채택에 관련해서 일본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미치코상. こんばんは、みちこさんです。아베는 갔어도 일본 정치인은 상또라이네. 새끼들 땅에 미쳤네. 2차 대전 일본 땅에 침을 제일제 흘리면서 영토 욕심 허벌나다네 너 언더니 마침 대한민국 정부는 허러허러 시키는 대로 잘도 멍멍이 개됐으네. 언더니와 일본 정부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한국 정부 잘 이용해서 굴려먹겠다네. 네. 자, 일본의 미치코상. 아무튼 일본 정부는 논았죠. 지금 한국의 농판 거의 모질이 친미 친일에 거의 지금 퐁당 빠져 있는 그냥 허수아비 아니겠습니까? 검수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녹아났다. 너단네. 한국은 새우 젖댔네. 젖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야, 역시 셉니다. 북한에서는 얄짤 없어요. 북한 외무성에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네. 북한 평양 연결해 봅니다. 북한 평양. 여기는 평양이다. 왜구들이 입만 살아서 주둥이를 나불나불하고 있는데 미 앞잡이들만 믿고 바이든 다 늙은 역적분당의 말만 듣고 주둥이를 4분의 3박자로 날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 외구 앞잡이 주둥이에 불벼락을 날 것이며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파 돌대가리에게 대포동을 날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믿고 깝치는 거는 미국 보고 깝치는 거고, 미국은 한국의 정부가 거의 농판, 거의 모질이 이 수준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일본에 꼬붕 삼아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예측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북한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태에 버금가는 도발이 있을 것이다. 그 명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뭐 누가 남북한이 붙든 싸우든 죽이든 살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일본이 중요한 것이고 동북아 정책에서. 근데 남북한 뭐 이렇게 계속해서 꼬봉짓거리하고 계속 눈치 없이 하다가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처럼 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나 뭐 안보나 이런 거는 위기로 올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 노조 경제에 기생하는 독, 노동자의 빨대. 자, 정말 나는 요새 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니 이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토를 건설하고 뭐 재개발하고 막 이런 계속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장관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 파트너가 건설 노조입니다.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저번에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뭐 막말을 아주 독한 말을 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었는데 세상에 자기 주무장관으로서의 파트너인 건설 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 노동자 빨대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탄핵 사유에 분명히 들어가겠습니다만 화물연대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노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대화하자. 대화해서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설 노조에서 대화도 거부하고 뭐 하게 되면 답답해가지고 뭐 건설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노동자를 대표하는 건설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경제에 기생하는 독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한 축입니다. 정부와 회사와 노동자들 이 세 개의 축이 지금 대한민국을 건설한 그 원동력이거든요. 주축이고. 근데 어떻게 그 한 축에 대해 이게 독이다, 노동자의 빨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주무장관이 정말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자,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 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뭐 정치적인 동지다. 나는 근데 검사분들이 글도 잘 쓸 것 같아요. 저는 이 특수부에 있는 이 검사분들을 나중에 작가로 작가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점 하나 찍어주고 내가 너를 만나서 그래서 저기 뭐야 넷플릭스나 뭐 나중에 미국 CNN에서 Welcome to CNN is this Inside West Korea 원래 검사 지금은 작가 소설 졸라 잘 써. 요 최고 best of best 우주 최강 CNN에 나올 것 같아요. 이 검사 특수부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들 정말 그 드라마 쓰면은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쓰면은 뭐 최강입니다. 아 이거 뭐 얼마나 많이 무슨 서울 그 유성호식 뭐 이렇게 서울 공무원 간첩단 조작하고 간첩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거의 전부 최고 아닙니까? 사람 잡아놓는 데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특수부 검사들을 대규모로 이 공채를 해가지고 작가로 써야 된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분들 진짜 소설 쓰면은 거의 뭐 대박입니다. 뭐 홈즈 루팡 시리즈 버금가요. 해리 포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작가들 요분들 웬만한 사람 다 잡아 들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국내외 노동계의 화물 파업 파괴한 정부 국제기준 위반 ILO에 진정했습니다. 이건 뭐
IRA에서 문제 나중에 제기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명박 박근혜 이어서 윤석열 뭐 기대에 부응합니다. 예. 노조 탄압. 대검 수정관실 고발사주 보도 당일 증거인멸 야근 정황 교체 10여일 된 PC 하드디스크 25개 포맷. 저번에는 고발사주 관련해가지고 부장검사인가 이런 사람이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하고 면담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누구였지? 그 의원 그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법정에서 그 스토리가 손웅이었나? 그 저기 뭐야 김웅이었구나. 김웅 의원 국민의힘 그때는 후보자였는데 근데 이게 졸라 웃기더라고요. 이게 고발 사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재판받고 있는데 김웅은 이제 그 수사관의 그 면담하고 나서 그거 기록을 가지고 불기소를 줬는데 뒤집어졌죠. 그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의 재판 중에 이제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이 유리하게 이제 진술을 원하기 위해서 그 수사관을 부른 거예요. 예. 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불러서 법정에 수사관이 딱 보더니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딴따단딴딴 만나면 새우젓 네 인생 새우젓 됐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예, 자기 유리하게 손준성에게 이제 변호사는 이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기록을 보고 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왜냐면 그 사람의 을 면담하고 나서 그 부장검사가 이제 부장검사실에서 만나가지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김웅 의원을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까. 근데 그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이 나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 고발사주 사건도 얼마나 지금 은폐되고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박희영 용산구청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참여단체 대화방에 분향소 부숴버리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있었는데 몰랐다. 근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쪽은 더 황당한 게 그거 업무용 폰이다. 아니 그럼 장관이 업무용 폰을 들고 다녀야 되지 뭐 사적 폰만 들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치안감 2명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예, 이 김순호 이 행안부 경찰국장은 논란이 많았었죠. 예전에 자기 그 동료들을 노동자들을 뭐 찔렀다, 막 이런 의혹도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최고속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 순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순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러다가는 뭐 서울경찰청장, 뭐 경찰청장까지 올라가겠어 김순호가. 한번 봐주면 끝까지 봐주는 거 당연 대단하네요. 자,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남편 동행 논란으로 국조위원 사퇴 시민단체는 고발. 이게 진짜 억울한 건데 모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수구 언론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 까는 것 보고 실망이다, 민주당 의원 왜 그러냐 그럴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닥터카는 응급차가 아닙니다. 이 닥터카는 응급차가 아니에요. 이 닥터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삐요 이것도 없고요. 의사들을 수송하는 차를 닥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고 그다음에 그런 응급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얼마 없다고 합니다. 그 응급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데 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대학병원인가 거기서 닥터카가 그것도 집까지 온 게 아니라 대로까지 가서 오는 길이니까 태워가지고 그 봉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갔대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그 사망자나 이런 분들은 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옮겨졌고 이제 경증 부상자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도 치과 의사지만 그 교수고 기본적인 의사니까 의사적인 지식이 응급 지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왔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그거를 명지대학병원 쪽에 계속 내용 확인을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응급차량이라고 이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뭔가 억울하고 뭔가 해도 무조건 사퇴해야 되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닥터카입니다. 닥터카. 응급차가 아니에요. 경보등도 없고 응급차량이 아니에요. 닥터카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지역별로 그 닥터카에 타고 온 거예요. 실제로 응급처치를 했고 경증 환자에 대해서 나머지 환자들은 다 이송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내용 증명 뭐 확인해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하여튼 이런 정말 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민주당은 정말 심각한 건데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웅래 의원부터 한 명씩 각계격파 당하고 있어요. 각계격파. 이재명 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일당백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에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미국 스텔스기 F-22 4년 만에 한반도 출격, B-52H 폭격기도 투입. 자, 이렇게 자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미국은 계속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계속해서 중국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어때? 난리가 나죠. 북한 뭐 사과해라. 지금 이렇게 훈련을 자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최첨단 그 다음에 전략 자산인 무기를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계속 심지어는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까지 했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독도 인근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불안해하고 중국은 불만을 갖겠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 국지전이나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모르는지 상관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야 죽던 말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 유신님 보고 싶었어요. 김시호 코봉이 꽃돌이 기억하시나요? 다시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뭐 얼마를 하신 거죠?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의원인데 하필이면 김시호. 자, 그렇습니다. 자, 채널A 황순욱 앵커 갑자기 뉴스 진행 하차. 음주운전 의혹, 평소 방송 통해 음주운전 강하게 비판. 얼마 전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그 TV조선의 대표하는 앵커가 하차했잖아요. 지금 뭐 재판으로 회부됐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인가 뭔가. 근데 이번에는 채널A의 황순욱, 저는 뭐 종편을 자주 안 보니까 거의 안 보니까 채널A의 황순욱 앵커가 있는데 갑자기 하차를 했어요. 뉴스에서. 근데 이제 뭐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채널A에서는 어떤 입장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뭐 MBC나 뭐 이런 데에서 KBS였으면 진작에 나왔을 텐데 근데 평소에 이 황순옥 앵커가 채널A 앵커가 평소에 방송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대법원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한 41세 군 미필 처벌 가능, 공소시효 허가 만료일에 시작됐다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줬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줬어요. 왜 무죄를 줬냐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제 이 사람이 방식이 뭐였냐면 해외에 가서 계속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류를 연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때가 되고 연장이 안 되는 시기가 되니까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이제 그 시기 이제 군에 가야 될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준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얘가 그 법을 위반하고 그러니까 그 연장이 안 하고 서운합니다, 유신님. 저는 반가워서 인사드린 건데 네, 저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잠수를 탄 연장 안 하고 잠수를 탄 시기에 이미 불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 범정부 실태 파악 착수. 얼마 전에 이제 폭로가 있었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근데 국내에서도 외교부나 뭐 국내 경찰, 뭐 군, 국정원, 여기서 범정부 실태 파악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 결정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 남녀 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그 방송사에서는 원래 이제 KBS였나도 방송사에서 남자만 야근하는 게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 아나운서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는 그런 거예요. 남직원이 야간에 숙직을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다음 숙직한 다음 날에 뭐 이렇게 휴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혼자 숙직하다가 무슨 사건을 당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많은 그 커뮤니티, 또 남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뭐 어디서는 그러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같이 하게 하자. 그것도 위험하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어떤 결정을 해도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차별을 맞다. 나 여자도 해야 된다. 그럼 또 여성단체나 여성 노동자들이 일어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요즘 성범죄도 많고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침입자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막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남성들이 우리도 약하다. 우리도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차피 요거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야간 숙직을 없애고 경비원을 채용하라. 그럼 논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드니까 차라리 숙직을 없애고 경비원을 채용해가지고 경비원이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비용은 좀 들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숙직을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미국 의회 역사상 첫 번째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하원 특위, 선거 부정 주장 폭력 부추기업, 법무부의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 기소 의견.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 그때 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이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우려를 표했었는데, 그때 뭐 부정선거였다고, 원래는 대부분 그 패배를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인정 안 하고 뭐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해가지고 총까지 들고 난입했었죠. 전 세계에 개망신을 당했던 부분인데, 자, 이게 만약에 기소돼가지고 처벌받으면 대통령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밖에 나올 가능성이 트럼프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게 하더니, 만약에 그때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 협정했으면 역사적으로 남기고 노벨상까지 탈 상황이었는데, 욕심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양진호 4년 6개월간 웹하드 사이트 운영하면서 유포한 음란물이 388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350억 원의 수익. 뭐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죠. 자, 하여튼 이 웹하드로, 근데 사실은 이 웹하드로 그만큼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저렇게 350억까지 벌었다고 하면 유착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웹하드에 야동이나 음란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검찰, 경찰, 뭐 입법부 누구나 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양진호뿐만 아니라 안 걸려서 그렇지 웹하드 운영하는 곳이 뭘로 먹고 삽니까? 웹하드는요 음란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음란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공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계약한 것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공유한 걸로 남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TV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합법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웹하드에서 그런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다운로드 받아봐야 그거 수익 크게 안 돼요. 진짜로 대부분의 웹하드에서 수익화되는 거는 야동하고 불법 영상, 그러니까 계약되지 않는 영상을 공유하는 게 돈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게 누굽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마찬가지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양진호가 가장 큰 책임이겠지만, 자, 제트스키 국가대표 김성원님, 2022 워터제트 월드 그랑프리 자유 레이싱 경기 중에 커브를 돌다가 추락해 숨졌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저는 이제 김성원 선수를 잘 모르지만 안타까운, 또 우리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또 출전을 했다가 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41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한국이 피파 랭킹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20위를 기록했고요. 이란이 24위, 호주가 27위, 사우디아라비아가 48위, 카타르가 60위로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카타르만 떨어졌네요. 폭설 때 사라진 광주 중학생이 실종 나흘 만에 목욕탕에서 발견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SBS 연예대상 대상 후보 지석진 씨가 무관 홀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도 그 이승기가 대상 받았을 때 그 백종원이 대상이었는데 이승기 줬다고 해가지고 이승기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때는 백종원이 골목식당이나 4대 천왕이나 충분히 백종원이 대상감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생각을 했어도. 근데 이번에는 지석진을 막 몰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석진 아니면 뭐 탁재훈이다, 지석진의 가능성이 막 그렇게 몰아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유재석은 이제 탈 만큼 탔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SBS 러닝맨밖에 없고, 탈 만큼 탔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재석을 계속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런 건지. 심지어 이제 대상을 수상한 유재석이 수상소감에서 지석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예전에 김구라 씨가 몇 년 전에 이따위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송 3사 그 본부장들이 만나서 이게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말 쓴소리 했거든요. 진짜 이거를 좀 이제 합쳐서, 지상파가 합쳐서, 예, 근데 지상파뿐만 아니라 뭐 지상파 케이블 다 합쳐가지고, TV는 다 합쳐가지고 뭐 미국의 에미상이나 이런 그런 상들처럼, 우리 한류 지금 기회잖아요. 한류 기회니까 뭐 TV, OTT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 대신 TV가 중심이 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먼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백상 예술대상처럼, 예, 이제 이 12월에 마무리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 서울 상암에 MBC 뭐 KBS 뭐 상암에 다 있으니까 거기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가수 공연도 하고 막 해외 팬분들 다 올 거 아닙니까, 상암에.
상암의 미디어 센터에 정말 많은 뭐 ITN도 있고 많은 곳이 있으니까 다 통합을 해가지고 방송 이 컨텐츠 회사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뭐 한국 연예대상, 그다음에 한국 뭐 음악대상, 그래서 가요뿐만 아니라 국악, 동요 모든 음악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국 뭐 연기대상, 그래서 영화나 그 드라마 다 아울러 가지고 그 이 한류 축제 분위기로 12월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뭐 해외의 헬로윈 뭐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뭐 이런 석가탄신일 말고도 12월 말에 이런 한류 축제를 좀 하면 상암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수익 뭐 이렇게 관광각도 유치할 수가 있겠고요. 상암에 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콘서트도 개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김시호님 오랜만인데 반가워요. 저는 지금 뉴스 가기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까 총 얼마 후원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4,000원인가요? 지금 저희 유신쇼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고 그렇게 치던 사람이 무슨. 자, 고소영 명품 모자 김장 인증샷 올렸다가 위생 논란. 이제 고소영 씨가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공인이잖아요. 아니, 준공인,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근데 그러면 이 위생 모자나 머리를 묶고 위생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명품 모자를 썼나 봐요. 털 모자를. 명품 모자를 쓰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위생 논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위생모를 쓰지 않고 머리도 묶지 않고 그랬느냐. 근데 이 지적은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선 연예인이 준 공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그 김수미 선생님도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윤여정 선생님이 윤식당 하는데 그 장갑 뭐 이렇게 머리랑 이런 거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윤여정 선생님도 엄청나게 비판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은 가장 쉽게 깔 수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자, 제주도의 유명 식당 여성 대표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3인조 피의자가 경남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자, 추와 이달의 소녀 소속사인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퇴출 발표와 갑질 주장 논란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충격적인 뭐 이렇게 이달의 소녀나 여성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달의 소녀 하면 추가 메인 멤버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획사에서 퇴출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 막 그 기획사가 공격을 받으니까 사실은 추가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갑질을 했다라는 또 반박을 하고 뭐 카톡 내용이 공개되고, 최근에 그 이승기 씨와 후크엔터와의 분쟁도 계속 지금 분쟁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게 오래 묵은 그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표준계약서로 바꿔가지고 그나마 뭐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기획사와 그 소속 연예인들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뭔가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다. 이승기 씨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음원 수익료를 못 받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뭐 이선희 씨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엔터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노예계약이든 갑질 의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자, 검찰 돈스파이크 필로폰 14회 투약 혐의 징역 5년 구형을 했는데, 돈스파이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맨날 무슨 마약이 잘못됐다, 불법 도박이 잘못됐다, 성매매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상당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제가 직접 이제 목격을 했는데 항상 마약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나. 근데 마약 처벌이 솜방망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죠. 예. 그 다음, 이게 이 마약
마약의 처벌을 세게 해야 되는 게 마약 제조와 마약 유통. 얘네들은 정말 중형을 때려야 되는 거고, 중국에서 사형이잖아요. 마약을 단순히 이렇게 투약하는 애들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 감호를 해야 돼요. 얘네들 집유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솜방망이로 해가지고 풀어주면 또 먹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마약은 이거는 우리가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해롱이가 그렇게 감기약 안 먹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고 나오자마자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은 그런 거예요.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중독이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투약 사범들은 치료 감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격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치료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막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솜방망이에요. 마약도 그렇고 불법 도박도 솜방망이 쳐버리고요. 벌금형, 뭐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말로는 심각한 범죄라고 해놓고는. 자, 국민의힘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제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 근데 뭐 내용 보니까 내년부터 장난하냐 유문식 선생님?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장난을 하냐. 올해부터 해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정치도 싸가지가 없더니 싸가지 없는.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적용하면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성탄절부터 적용을 해야지. 내년부터? 지랄하고? 차빠졌네. 나는 진짜 오랜만에 좀 칭찬할 일이 생기구나 했더니 내년부터? 에라이 새우 젖 같은 소리. 자, 충남 천안시 직산읍. 충남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의 뺨 맞고 3m 날아간 공무원. 입안 다 터졌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민원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공무원의 뺨을 때려가지고 3m까지 날아갔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입안 다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이 이제 뭐 입건을 했어요. 근데 구속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 또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여기는 뭐 가림막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이 있긴 한데 마음 먹으면은 그냥 들어와 버리거든요. 안전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고요. 길 가던 남녀에게 왜 쳐다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 남성 4명이 구속됐습니다. 중국 정부 4명이 구속됐습니다. 10대 무섭다. 지금 뭐 이 10대에도 그렇고 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 아이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 내용도 잔인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처벌 나이를 낮추자라고 하는데 뭐 다른 또 기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요. 점점 지금 범죄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학교까지는 거의 심각한 수준이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학교가 사실상의 그런 역할을 아예 못하고 있는 무방비, 학교 폭력이 뭐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항상 뭐 영화나 드라마에 왜 학교 폭력이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학교 보안관 제도나 뭐 이런 임시적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게 저는 모든 시작이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 폭력. 그리고 제대로 된 이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조금의 우리 어리니까 처벌 안 받아. 우리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아. 우리 뭐 청소년이니까 뭐 처벌 받아봐야 세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중국 정부 위드 코로나 2주일 만에 대유행, 비상, 베이징 화장장 대란.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가지고 막 대도시를 폐쇄하고 하다 보니까 막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시진핑이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이 중국의 위생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고민했던 게 이게 아니었나. 지금 중국의 위생이 거지 같은데 이거 만약에 이거 풀어주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거 풀어주면 난리가 나서 분명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집회가 일어나고 혹시라도 내부적인 그런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2주일 만에 대유행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서는 화장장이 거의 꽉 차가지고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뉴스 까기 주요 뉴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0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시 11분이네요. 나머지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지수님, 수상소감으로 지석진을 언급했다면 2번 죽이는 소감, 끝나고 사적으로 얘기하던가. 미안한 감이 있었겠죠. 그래도 언급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유신쇼를 살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코큐백. 잘 지냈어? 힘들죠. 오늘 내일 합니다. 노래 그런데요. 오늘 뉴스 각이에요. 이제 개인기 안 받아요? 지금 겨울 개편해가지고 전화 개그는 월수금, 뉴스 까기는 화수목, 토요일은 현피토론입니다. 예, 개인기는 전화 개그 할 때. 알겠습니다. 네. 자, 겨울 개편으로 전화 개그는 매주 월수금이구나. 월수금. 자, 겨울 개편으로 전화 개그는 월수금이고요. 오늘은 뉴스 각입니다. 화, 목, 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부천의 28 고윤주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유신님 아까 전에 뭐 남녀 습직 그거 뉴스각이 뭐 얘기하셨더만요. 네. 근데 유신님도 뭐 극단적인 그런 단체나 뭐 팸이 안 좋아하신다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좀 발언에 눈치를 보세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양측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인권위가 누가 봐도 인권위가 편향돼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 뭐가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권위가 반대로 판단해도 어차피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 단체에서 항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못한 거죠, 유신님. 아니요. 거기가 잘못한 거죠. 자, 뭐 코윤주님. 거기에서 논란이 있으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것도? 코인지님, 사회적인 이런 판단은 무슨 법원에서 유죄 무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그 인권위에서는 인권위 자체에서 판단을 한 거고, 제가 인권위의 그 판단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인권위에서 아니요, 여자도 같이 해야 돼 라고 해서 여성들이 숙직을 하게 됐을 때 여성단체나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인권위에서 말하는 게 여자들은 이제 숙식이 안 되고 남자들만 숙직하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 지켜야 될 게 네. 있어. 그래서 직원들을 돌아가면 숙직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여성 한 명을 숙직시키겠어요? 뭐 돌아가면서 하면은 아니 시키는 거 아닌가요? 말귀를 못 알아요. 지켜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숙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또 뭘 지켜야 돼요?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숙직을 왜 하는 줄 알아? 지금 본인이 대학생이라 모르나 본데 왜 숙직을 아니, 하냐고. 그게 24시간 돌려야 되니까요. 숙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야근이고요. 밤에 일하는 무슨 소리 거는 하시는 거예요? 밤에 일하는 거는 야근이고 그다음에 뭐 3교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니, 숙직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숙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교대로 하는 그건 숙직이라고 안 해줘. 그건 3교대나 뭐 몇 교대로 아니, 해가지고 야간, 주간, 그다음에 휴일, 비번 이렇게 하는 게 교대고 교대 근무고 이거는 숙직은 지키는 거예요. 거기 자면서 그래요. 돌면서 아니, 그 몇 시간 자고 또 일하는 거예요, 유신님.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집에 다시 보내는 한번 거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인권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를 두면 당연하죠. 경비를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경비원을 두면 남자도 숙직 안 해도 되고 아니, 여자 숙직도 안 해도 유신님 되고. 지금 너무 발언 조심하는 게 경비원이 거기 회사 업무를 아나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근 아니, 유신님이 숙직을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숙직을 왜 몰라요? 순찰도 하고 주변 게 뭐 문제 없나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게 숙직이잖아요. 그리고 비상시에 출근도 해야죠. 비상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러려고 숙직하는 거예요. 왜 코윤주님, 숙직을 하겠어요, 그거는, 코윤주님, 유신님. 그러니까 아니, 그 회사에서 그냥 자려고 숙직시켜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장이?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순찰 들려고 그 숙직시켜요? 그런 인원이 필요하면 밤에 야근 근무를 할 사람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증권사도 있잖아요. 증권사도 전산실에 야근에 근무할 사람을 따로 뽑아요. 야간 근무자를. 그래서 제가 뭐 3교대 몇 교대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숙직을 원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숙직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그럴 필요 없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명 남아가지고 서로 자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숙직이라는 게? 숙직을 무슨 몇 명씩 한다고 자면서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지금 거기 자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몇 명 자고, 몇 명은 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 되면은 다시 자고, 몇 명은 자고, 다시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코윤주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저한테 따지지 말고 제가 인권위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권위에서는 여성이 숙직하게 아니, 되면 뭐, 여성이 여성은 숙직하게 위험하고 되면 남성은 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도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요. 밤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쓰는 게 경비원이 됐든지 간에 업무할 게 있든지 간에 야근 근무자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자 남자 숙직 논란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뽑자는 거잖아요, 유신님. 외부에서 뽑는 게 아니라 밤에 숙직하면서 할 업무가 뭘 대단한 게 있겠어요. 영업 시간도 아니고 업무 내부에서 시간도 뽑자. 아닌데 업무 시간 아니,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아니 요즘 일자리 야간도 많아요. 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뽑자는 거잖아요. 그게 내부에서 하면은 누가 하고 싶게. 아니 있어요. 말귀를 못 그거를 알아듣고 있는데 일하고, 오후 일하고 또 야간 일을 하고. 숙직은 낮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거는 밤에 야간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따로 뽑자는 거지 않습니까? 교대로. 말귀를 못 따로 알아들어요? 뽑자고요? 따로 뽑자고요. 밤에 차라리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있으면 외부에서 뽑자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새로 신입 뭐 숙직 담당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숙직 이게. 담당이 아니라 야근의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따로 뽑아서 하면 낮에 일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숙직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자든 그것도 남자든. 남자들만 하겠네요.
남자들이 그 지원 그것도 여자들 아니 남자들만 하겠네요.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일하는데 여성분들이 지원자가 적겠죠, 당연히. 당연히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것이고. 한 명도 없으면요. 한 명도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널려 있는데 무슨. 아니 참. 아니 직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그게 많아요 뭐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 일이 전문성이 있지. 그래서 밤새 이렇게 저기요. 직원들을 거기에 회사에 가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밤에 숙직을 아니 하... 유신님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당직 아무나 세워요? 그 보안도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 당직은 군인이 하잖아요. 당직이랑 그 숙직이랑 비슷하죠 뭐. 아니 그 군인의 밤새 그 근무 쓰라는 건데. 자 군인의 당직과 무슨 불침번 이거하고는 다르죠. 임무 자체가 다라고 파악하는 거고 불침번은 탈영이나 아니면 병사들의 문제 그러니까 없는지 그런 건강. 거 하려고 숙직하는 거잖아요, 유신님. 24시간 돌리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를 예로 들면 KBS에서 그 숙직하는 거는 약간 당직하고 비슷한 건데 거기는 이제 유사시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은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도 지금 당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이나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권위에서 말한 거는 보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성이 숙직을 했을 때 과연 그 혼자서 이렇게 위험하게 숙직하는 게 놔두는 것들이 과연 사회 통념상 맞느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파악하는 일단은 뭐 보도된 내용을 단순하게 비평을 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논란이 있겠구나. 차라리 밤에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새로 뽑아서 하는 게 이런 논란을 없애는 일이다. 지금 이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가는 문제도 뭐 여자는 애 낳잖니 남자는 뭐 군대 가자는 이 문제도 결국은 모병제가 도입되고 정착이 되면 더 이상 그걸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애 낳는 이거는 내 애가 아니잖아. 본인의 애지 우리들의 애가 아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제거해버리면 논쟁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숙직을 그럼 뭐 없애. 어떻게 해요? 당직을 없애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적인 직원이 반드시 밤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밤에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당직만 하는 건가요? 밤에만 죽을 근무하는 때까지요? 거, 죽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근무하는 거죠. 그러라고 뽑았으니까. 아니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기본적으로 숙직을 하게 되면 그 숙직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걸 챙겨주잖아요. 그 휴식 시간이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이 좀 더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야근에 근무하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거죠. 이 업무를 처리할 부분, 그러니까 일정 정도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고 맞게. 단순히 경비면 경비를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야간 부서를 따로 뽑자는 거잖아요. 뭐 대학 야간부처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도 그렇게 아니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계급 차이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날 일이 없는데 무슨 계급 차이가 있어요. 낮에 일하는 사람하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교대하잖아요. 교대하고 한 조직 안에 있는데 당연히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회적인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요즘에. 저기요. 대부분의 야간 그렇게 하시면은 더 분쟁만 나요, 조직에서, 유신님.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나 본데 예전에 그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간에 근무한 팀과 야간에 근무한 팀 이렇게 몇 개 팀이 이렇게 순환하면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팀하고.
아니 교대할 때 만나는데 뭘 만날 일이 없어요. 교대할 인수인계도 때는 하고 그래야 인수인계 할 내용을 컴퓨터에다 남기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슨 보고서 작성 아니 그런 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유신님. 코윤재님 본인이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요새는 인수인계를 유신님이야말로 직장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사람을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야간하고 주간하고. 자 본인하고 통화를 오래 못 하니까요. 요즘은 인수인계 할 야간하고 때 주간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사람 쓸 때. 인수인계 할 때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그 아니, 네트워크에 다 아니, 있으니까요. 누가 내보장해. 끊겠습니다.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문자 참여하실 분들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1년 해봤고요. 저는 뭐 풀근무했어요. 뭐 시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나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특수한 직장에 있었잖아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밤낮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콜본이요. 코 일본. 길게 통화 못합니다. 네. 오늘은 뉴스가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네, 방금 PD수첩에 그 희생자들 얼굴 다 나왔는데 너무 슬프네요. 일단 그거 유신님, 국민의힘 당대표고 유승민이 되면요, 다음 대통령 유승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일단은 당대표 될 가능성이 제로고요. 네, 그 유승민이 국민의힘 당대표 차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 100%에다가 끊어버렸네. 지금 저기 국민의힘 당원 100%잖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해봐도 당원 조사에서 나경원이 1등이잖아. 절대 윤석열이 유승민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준석도 거의 뭐 강제로 쫓아냈잖아요. 이준석 돼가지고 2030 남성표 얻어가지고 대선 솔직히 이준석 표 아니었으면 0.74%로 당선될 불가능하죠. 근데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까지 이겼는데 토사구팽 시켜서 있는 당대표도 쫓아내는 상황에서 유승민을 당대표 되게 만들겠습니까? 여보세요? 네, 유신님이 끊어주신 것 같은데 전화가? 저는 끊지 않습니다. 한번 받으면 웬만해서는. 저 스피커폰으로 해갖고 이거 멀리 있는데. 근데 유신님, 유승민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승민이 근데 대통령 한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유승민은 참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손이 많이 건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유신님 생각에는 유승민 정치적인 그런 판단은 어떠세요? 아니 뭐 윤석열보단 낫죠 당연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제일 낫지 않아요? 그 자식들도 되게 올바르게 큰 것 같고. 아니, 저는 공부를 안다고.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더 낫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윤석열보단 나아요. 지금 홍준표랑 비교했을 때는요? 다른 국민의힘 그 당대표 후보자군보다는 훨씬 낫죠 유승민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네.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전화 개그 월수금인데 말이 바뀌었네요. 말 바뀐 거 없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다가 좀 말실수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몸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후원이 뭐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워낙 지금 심신이 지금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표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4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대본 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공지사항이나 뭐 얘기했을 때 편성표와 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성표에 다 적어 놓습니다. 뉴커 홈페이지 방송공지 게시판 편성표에 자세하게 적어 놨고 그 다음에 유튜브 뉴커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말하다가 잠깐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실언하거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4시간 방송 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는 밤 12시까지만 받습니다.
개편이 돼서 월수금이 맞잖아요. 오늘 뉴스 까기 하는 시간이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제가 뉴스 까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뉴스 브리핑이 빨리 끝나면 전화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시사에 한해서. 시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모르면 좀 질문을 하면 되는데 뉴스 까기 이미 브리핑을 밤 10시에 시작해가지고 70 몇 분 동안 주저리 다 떠들었거든요. 아니 늦게 왔으면 좀 모르면 물어보든가. 그러니까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하루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만 합니다. 어제까지는 1부에 뉴스 까기 90분 하고 2부에 전화 개그 90분 하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부터 개편을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만. 그래서 월, 수, 금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전화 개그 하고, 전화 개그는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를 받으니까 뭐 의견, 질문, 개인기. 뉴스 까기는 똑같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2시간인데 시작하면은 그날 뉴스, 사건, 사고 얘기하고 시간이 남으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단 시사에 한해서만 전화를 받고요. 전화 개그는 뭐 제한 없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이 현피토론. 현피토론인데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누가 살아남느냐. 지지자들의 배틀 진행을 실험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개편이 좀 갑작스럽긴 한데 원래 개편이라고 한 게 뭐 1월 1일부터 하나 지금 하나 크게 다를 게 없고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하루에 뉴스 까기 전화 개그 2개 하던 거 하루에 1개씩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유롭게 방송 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맞고요. 4시간 동안 차분하게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프닝. 그래서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지냈는지 어떤 얘기 하는지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고정으로 전화 개그 뉴스 까기 현피토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이제 클로징 공지사항이나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어제 3시간 동안 이제 의견 수렴을 했는데 다 잠수만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뭐 의견을 물어봤는데 별 의견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방송 플랫폼은 유튜브에서만 합니다.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만 생방송하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 그리고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만 원래 그렇게 서비스 했었으니까 뭐 트위치에서 보던 분들도 있는데 트위치는 이제 안 하고 플렉스 TV도 안 합니다. 생방송은 유튜브 뉴커 채널,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과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 두 곳이고 팟빵에서 서비스 되는 거는 이 프로그램만 오늘 뉴스 까기 프로그램만 2시간짜리만 팟빵에서 들을 수가 있고 전체 다시 듣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 다시 듣기 그 다음에 뭐 뉴커 오리지널 이런 나머지들은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팟빵은 말 그대로 그날 그 프로그램만 라디오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체 다 들으시려면은 유튜브 뉴커 채널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후원이 1%였는데 오늘도 0.4%네요. 진짜 연말이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온다는데 오늘 외출 계획이 있는데 눈 좀 만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26분 남았고요. 시사적으로 전화하실 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까기 할 때는 시사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개그 할 때는 프리하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참여. 문자 전용 번호는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문자,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게시글은 소개 안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응이응 유시님 코랑종을 살려내라. 아까 코큐백처럼 지들이 시간 나면 돌아옵니다. 뭐 제가 누굴 돌아오라 말할 건 없고. 이응이응 유시님 대박 컨텐츠 뉴코 자유토크 게시판 소개드린 겁니다. 항상 유시님 귀차니즘 때문에 요새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데 요새 우주 관련 컨텐츠 30분에서 1시간짜리 과학 컨텐츠가 대세입니다. 100만이 이상 되는 영화 유튜브 리뷰 엉X 님도 과학 컨텐츠로 돌아서고 250만 K 팝 속의 유튜버도 우주 컨텐츠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 우주 컨텐츠는 몇 개 찍어 놓으면 자동으로 조회수 구독자 20만까지 떡상합니다. 구독자 8,000달이었던 유튜버도 우주 관련 1시간짜리 15개 올리니 18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얼굴 안 까고 하니 유시님 목소리 좋은 편이라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속죄 노란 리본 속죄를 속죄하라. 광명 찾자. 광명시는 자주 안 가서. 사기꾼 크크 연말에 지지율 10%로 떨어지고 탄핵된다며 어그로 선봉자. 글쎄 전 1년 못 채운다고 그랬었는데 1년은 남아있죠. 1년에 끝날 거다 뭐 2년에 끝날 거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시연 오늘의 유신쇼 신음소리 및 사자우 및 패드립 기대합니다. 저는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먹음소리는 먹쇼 먹방할 때 하는 것이고. 우사 숙직하는 이유. 방송사 숙직은 긴급방송을 위해 예비 아나운서 대기입니다. 무슨 경비가 합니까? 일반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KBS 예를 들면서 원래 남자 아나운서만 하다가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요즘은 여자 아나운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특수성에 따라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님 숙직은요 아무나 회사에 못 들어가게 막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비상상황 시 대처할 인력을 배치하는 거고요. 그걸 경비가 할 수 없고 경비를 쓰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경비보다 직원 숙직비가 더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숙직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전화도 받지만 후레쉬를 들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숙직할 때는요 후레쉬 들고 밖에 순찰하고 다녔었어요. 무슨 일이 없나. 그러니까 제가 특수성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직군에 따라 아까 뭐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아니면 뭐 선생님 각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숙직을 하는데 그런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야간에 필요한 인력을 뽑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 인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주간 인원이 이제 부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뭐 여자 숙직하고 남자 숙직하고 이런 논란이라면 야간에 인원을 뽑아놓고 만약에 결혼, 아프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그때는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콘텐츠 아까 적어놓은 거는 봤고요. 우주 관련. 근데 링크로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좀 그 링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전화 050-2323-5549번 시사 관련된 내용 12시까지 전화 받습니다. 김건희 편성표 또 바꿨네. 편성표 바꾸지 말고 방송을 더해. 4시간이면 차고 넘치고요. 웬 말이냐. 보석 문의드립니다. 차단당한 사람이 10만원 내고 차단 풀면
모르는 제3자가 11만 원 내면 재차단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는 뭐 다른 방송에 있는데 강퇴나 차단 가지고 후원 받지는 않습니다. 뭐 이 진행자나 매니저분들이 차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석 미션을 하지만 뭐 그거를 다시 차단하는데 돈을 뭐 후원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계란찜 유신님,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에 개별 공지해야 됩니다. 기습적인 타 플랫폼 송출 중단을 규탄합니다. 반성하십시오.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땐 본인 서비스인가 보죠.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할 때 30일 때 뭐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용 약관을 바꾸거나. 근데 저희 사이트는 뭐 이메일 주소도 제대로 안 적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플랫폼은 수단이잖아요. 방송을 내보낸 수단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제 방송을 송출하는 플랫폼을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전혀 뭐 사전에 고지 안 해도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둘 것 같다고. 편성표의 월수금인데 물어본 건데요. 아니 지가 말 바뀌었다고 얘기해놓고는 물어본 거예요. 지적질을 해놓고는. 아니 우이키님이 아니 전화계가 월수금인데 말이 바뀌었네요 라고 지적을 해놓고는 물어본 건데 라는 개소리를. 웃겨 죽겠네. 자, 게시판에 글은 다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19분 남았습니다. 뉴스 까기.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전화 의견 주실 분들은 050-2323-554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 문자 전용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은 문자, 질문이나 의견 주시고요. 게시판에 남겨주실 분들은 뉴코 홈페이지 자유 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뭐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유신에게 또 2022년 12월은 일진이 안 좋은가 봅니다. 일진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자, 야, 복돌이하고 저 윈터님은 그 플렉스 TV에 항상 계시더니 플렉스 TV 안 하니까 사라져 버렸네. 채팅 아니 저기 플렉스 TV 하만큼 채팅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자, 프로그램 진행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클로징 마무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개편 첫 방송인데 항상 이제 특정일을 지정해 가지고 그날부터 개편합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개편 날짜를 다음 주나 2023년 1월 1일이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는 뉴스 까기 전화 개그를 하루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힘듦이 있어서 그냥 땡길 거 빨리 땡겨버리자 하고 해서 개편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코 홈페이지 방송공지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성표를 확인해도 되고 방송 공지를 확인해도 되고. 자, 뉴코 유신쇼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투표에서 진 머스크, 유료 구독자만 정책 투표해야 제안에 올소. 트위터를 인수해 개인 기업으로 만들며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10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의 CEO 사퇴안에 찬성한 뒤 침묵하고 있다. 20일 한 사용자의 트윗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문을 열었다.
앞서 머스크는 이틀 전 자신의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으냐 여부를 묻는 투표를 제안했고 하루 지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자의 57.5%가 머스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는 머스크의 사퇴 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재정력이나 이런 거면 충분히 트위터를 더 키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재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아.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왜 인수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모르고 인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자유톡 게시판 오더. 2층 복층에 월세 내고 살고 싶어요. 월세 20만 원에 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루 3끼 제공해 주시고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조용히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냥 그 고시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시원은 강제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끝자리가 00. 오늘 방송 영 재미가 없네요. 여태 KS 황희정님이 그 후원하신 걸로 홍대 같은 곳 야방이나 신나는 게임 방송 같은 거 합시다. 왜 남이 후원한 거 가지고 본인이 또 시작을 했는데, KS님이나 황희정님이 후원하신 거는 뉴커 유신쇼의 기본 유지비에 쓰기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본 유지하는 비용에도. 그거를 홍대 가서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데 쓰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문 닫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무도 후원을 안 하고 몇 분밖에 후원을 안 하는데 그 비용을 땡겨다가 홍대 가서 무슨 뭐 방송이 재밌고 안 재밌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근데 뭐 라디오처럼 켜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보는 사람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후원이 줄었지, 전체적으로 후원이 줄었지 시청자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트위치나 플렉스에서 보던 분들이 유튜브로 합류를 할 것 같고, 시청자 수는 뭐 또 이제 뭐 재밌거리 있으면 다시 또 모여들고 그런 게 습성이라서 연말이기도 하고, 지금 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또 연말 연초, 그 대신 이제 내년에 설날이 좀 빠른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항상 설날이 이제 2월 달에 있으면 1월 달은 연초에, 2월 달은 또 설날 분위기로 2월까지 그렇게 분위기가 갔었는데, 아싸리 그냥 1월에 설날까지 같이 있어버려서 연초 분위기, 설 분위기 그냥 퉁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청자분들이 점점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그냥 주무시거나 딴 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나마 플렉스TV에서 채팅하던 이 매니저들도 잠수를 탔습니다. 유튜브로 통합하면서. 자, 모든 게 다 운명이고요. 자, 전화 12분 남았습니다.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뉴스 까기 할 때는 뉴스 소개해드리고 남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데 시사 관련된 전화만 받습니다. 뉴스 까기이기 때문에. 전화 개그 때는 뭐 의견과 질문, 또 개인기 도전, 전화 개그는 아주 2시간 동안 아주, 그러니까 원래 매일 했을 때는 90분이었는데 이제 뭐 격일로 하는 거니까 2시간 90분에서 2시간으로. 이응 유신님, 왜 주변에 돈 많은 친구나 부자들은 국민의힘 보수가 정권 잡아야 된다고 할까요? 윤석열은 잘못 뽑았다고 하면서도 다음 정권도 보수가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로부터 부자들은 국힘 쪽 지지하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혼란이 일어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버는 것처럼
제가 아까 주요 뉴스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게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송유관이나 가스관이나 이런 송유관으로 아주 저렴하게 거리가 가까우니까 싸게 석유와 가스를 이용하던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딱 끊기니까 그 나머지를 어디서 지금 가져가느냐? 미국에서 가져가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에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불만인 이유가 그거죠. 미국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지금 막대한 그 석유와 가스를 미국의 세일가스로 다 팔아먹고 있으니까 사우디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서로 합의한 게 있잖아요.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석유를 사가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수출국이 돼 버리니까 많은 에너지를 수출하니까 지금 이제 석유를 많이 가져가니까 그 조건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가지고 우리는 달러로만 거래를 하겠다. 사우디가.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달러의 세상이 된 건데, 이제 미국이 경쟁자가 되고 미국이 세일가스 막 유럽에 팔아먹고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니까 일단은 사우디가 단가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나 천연가스는 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막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글로벌 이 에너지 석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주 쉽게 하니까 혼란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자들은 어떨까요? 좋죠.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집 한두 채 가지고 이제 재테크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을 갚기 위해서 헐값에 집을 팔겠죠? 그럼 부자들은 그걸 또 헐값에 사겠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팔았던 사람들이 돈을 막 개미처럼 모아가지고 또 집을 살려고 하겠죠. 나중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가진 부자들은,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헐값에 사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비싸게 팔아먹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이 되면 경제 수치가 떨어지고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란이 오는 기본이 지금 보시다시피 보복수사,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 북한 갈등, 그 다음에 노조 갈등, 이런 사회적인 불안정한, 또 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 이제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면 될까요? 일단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탄핵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 의석, 그 다음에 지방자치 모든 선거를 압승했잖아요. 역대급 승리했잖아요. 이 민주당이. 민주당이 법으로 다 바꿔놨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은 거는 민주당 내부에도 기득권이 있구나. 포지션만 그냥 민주당 쪽일 뿐이지 민주당의 내부에도 기득권 수구 세력이 있구나. 우리가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뭐 당선이나 뭐 선거에서 압승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압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무조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나 끌고 온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수구 세력들. 뭐 시대전환의 조정훈이 그랬고 뭐 양양자도 그랬고 삼성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광주에서 공천까지 해줬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데 누구를 지지해야 되나 고민은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를 봤을 때 일단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이 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잡으면은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일부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1조 원 넘게 예산 편성했는데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없어요. 그건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갔는데 일부에서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 조직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그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 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에너지나 미세먼지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가 다 있는 거예요. 타방송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저 사람을 차단을 해야 되겠네. 타방송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유신님 이번에 세금 체납자들 명단 공개했는데 임태규란 도박업체 사장이 미납액이 그렇군요. 타 유튜버나 BJ가 저를 욕하거나 비방하면 그 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세요. 채팅창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뭐 그랬대요, 뭐 했다요 이러지 마시고 그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알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렇습니다. 방송도 안 하고 있구만. 아니 방송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날 까고 있다고. 자, 전화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전화는 안 오겠다. 아이구야. 자, 1억 1000억이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리고 가능한 건가요? 노하우가 있겠죠. 썸씽이 있겠죠. 썸씽이. 자, 뉴스각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개편해서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싸움시키려고 수단 방법을. 흰머리가 좀 보이니까 또 노인이라고. 미용실을 한번 바꿔봐야 되나. 짧은 게 낫나. 머리 스타일이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뭘 자꾸 바를 수도 없고. 미납액이 1000억이라는데 어떻게 뭐 알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그 조이팔 그것도 해결 못 했잖아요. 결국 조이팔 사건도 그렇고 다단계 막 대형 사기 사건 무마되는 거 보면 버닝썬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개편하고 겨울 개편하고 첫 방송 뉴스 까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